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역사 수업 시작해 봅시다. 대단원 1.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 수호운동 중에서도요. 우리 소단원 2. 근대개혁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24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요. 1. 동학농민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근대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잠깐 설명했잖아요. 과거의 차별들을 타파하려고 하는 움직임. 과거의 차별이 뭐야? 바로 봉건. 이 봉건 체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운동, 그런 움직임이 바로 근대화라고 했죠. 우리 구체적으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사건 기억나요? 위로부터의 개혁, 정치 엘리트들, 급진 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결과까지 정리했었죠? 오늘은 민중들, 농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근대개혁운동, 바로 동학농민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 우리나라 상태가 어때? 아주 안 좋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 미친 듯이 심해지고 러시아 불러들여서 청나라 좀 견제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누가 나타나? 영국 나타나서 거문도 점령해버리고 너무 안 좋아. 그럼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개항 이후에 근대 문물 수용하느라 돈이 엄청 들어요. 거기다가 지금 정부가 맨날 사건 뒤처리할 때마다 뭐 했어? 배상금 물어주고 있잖아. 그거 누구 돈이야? 세금이지 뭐. 세금 미친 듯이 걷어갔겠죠. 세금을 또 중간에서 꿀꺽꿀꺽 가로채는 나쁜 동물들이 있죠. 누구야? 탐관, 오리. 이 탐관 오리들의 수탈이 더해지니까 와 진짜 못 살겠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 강화도 조약 때 배웠죠.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산무 없었던 거 기억나요?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의 유출. 특히 이 곡물의 무제한 유출 이 조항 때문에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쌀을 아주 미친 듯이 가져갑니다. 물론 돈은 냈겠지만 아주 싼 값에. 근데 생각해봐. 원래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똥줄타게 못 살아. 원래도 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아주 빼짝 꼬라 있는데 일본 애들, 이 일본 상인들에 의해서 미친 듯이 쌀이 유출되고 있었다. 너무 살기 힘들잖아.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는 방공령이라는 것을 선포해서 일본으로 곡식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어요. 막을 방자야. 방지하다. 그러니까 곡식이 나가는 걸 막는 법령이야. 지금 우리 지역 사람들도 먹을 게 없어 죽겠는데 야 일본 니네 우리 지역에서는 곡식 못 갖고 가라고 선포한 명령이야. 그렇게 방공령을 선포한 몇 개의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한 행동 자체는 어때? 굉장히 멋지지. 근데 일본 애들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이 방공령 자체가 위법이다 이거야. 야 니네 우리랑 조약 맺었잖아. 왜 그거 어기고 무제한 유출 막아? 이거 위법이야. 그러면서 니네 때문에 우리 일본이 피해를 봤다. 우리 불쌍한 일본 상인들이 피해를 봤어. 라고 하면서 배상금을 물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지. 뭐 우리 입장에서 어때? 엄청 화가 나죠. 그래서 어때? 어떻게 했을까? 물어줬죠. 배상금을 또 물어줍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정부, 백성들이 믿겠니? 못 믿겠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엄청 커지고 있는 상태였다. 자, 이런 사회 분위기, 바깥으로는 청과 일본, 즉 외세가 우리나라를 경쟁적으로 두고 괴롭히죠. 안에서는요, 이 와중에 조선 내에서도 탐관오리가 또 백성들을 또 엄청 수탈하면서 괴롭혀. 이 외세의 침략과 이 봉건적인 수탈, 이 둘 다 모두 탈피해야 되는 게 이 시대의 과제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쵸?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뭐 동학이 교세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상태였다. 자, 그러면서 동학을 믿고 있었던 교도들을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집회들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집회, 공주, 삼례, 서울 등지에서 일어났는데요. 특히 이 삼례 집회로 대표됩니다. 이 동학 교도들이 집회에서 뭐를 외쳤냐면 동학의 창시자 누구야? 바로 최재우. 역사 1권 교과서에 나왔죠. 최재우가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창시한 종교잖아. 그랬더니 정부에서 어떻게 혹세무민,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라는 죄로 최재우 목을 따버렸잖아. 그치? 동학 교도들 입장에서는 이 억울하게 죽은 이 교주의 누명을 벗겨달라,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라고 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그걸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교주의 누명을 벗겨달라는 운동이야. 이 누명을 벗기지 않으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동학이라는 종교가 나 역시도 혹세무민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잖아. 그럼 싫겠죠. 그래서 교조의 누명을 벗겨달라 주장하고요. 또 동학에 대한 박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후에 보은 지방에서도 집회가 열리는데요. 자, 이때부터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엄청 나쁜 동물 누구야? 탐관 오리. 이 탐관 오리를 놔두지 말고 좀 처벌해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세를 배척해라. 내보내라. 라고 주장합니다.
얘들아, 기본적으로 동학은 종교야. 근데 어때? 농민들, 백성들의 생각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지. 아까 나왔던 그 시대적 과제들 뭐였죠? 봉건으로부터의 탈피, 외세로부터의 탈피, 이런 시대적 과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집회에서부터 동학농민 운동으로 불이 붙게 된 사건이 터집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전라도 고부 지역에요. 조병갑이라는 탐관오리가 살고 있었어요. 사또죠. 근데 원래 이 지역이 전라도, 그러니까 농경 지역이니까 저수지나 보가 많아요. 수리시설. 근데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세금을 더 거두려고 보를 또 짓게 해요. 만석보라고 하는데 누구 돈으로 지어? 백성. 누가 지어? 백성이. 사용료도 누가 내? 백성이. 이게 너무 불합리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저수지가 있어서 그 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었는데 또 다른 불필요한 저수지를 만들게 한 거잖아. 세금 더 거두려고. 그랬더니 고부에서 동학 지도부였던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관아 막 습격하고 곡식 풀어서 백성한테 나눠주고 조병각 막 잡아들이고.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관리가 파견돼요. 그래서 우선 조병갑을 파면하고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밀란이 일어났던 책임을 농민들한테 묻는 거야. 고부봉기의 주동자들을 잡아들이라고 하고, 야, 니네 농민이, 니네 따위가, 세금 내라면 낼 것이지. 니네 무슨 봉기를 열어. 이러면서 주동자들을 처벌합니다. 그랬더니 전봉준과 농민들이 백상과 무장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납니다. 동학의 구호, 보국, 안민, 제폭, 구민을 외치면서요. 보국, 나라를 보호하고,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제폭, 폭정을 제거하고, 구민, 백성을 구한다. 그러면서 봉기할 때 사발통문이라는 걸 쓰면서 주동자들이 누군지 모르게 사발을 엎어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름을 썼다. 그래서 사발통문이에요. 자, 이게 사발통문인데요. 교과서 22페이지에도 사발통문을 작성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나와 있죠. 이렇게 전봉준 이름이 보이네요.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게 사발을 엎어놓고 이름을 쓰는 사발통문을 작성했다. 자, 이렇게 경문을 발표하면서 화가 난 동학 농민군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 봉기에서. 고부에서 시작해서 백산, 무장에서 봉기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등에서 크게 승리하고요. 정부군, 관군하고 싸워서 이겨요. 이것도 황당한 거야. 생각해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무기가 있겠어요? 낫, 죽창 이런 거 들고 싸우는데 그냥 오합지졸이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뭐 대열을 잘 정비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정규 군대가 허접한 상태였냐고. 근데 뭐 외세랑 붙을 수 있겠니? 농민군한테도 지는데 말 다 했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전라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비빔밥으로 유명한 도시 어디예요? 전주. 이 전주성을 점령해버립니다. 전주, 전라도 관문 아니야. 전라도에서 최대 곡창지대. 여기가 동학 농민군에게 점령당합니다. 정부가 와, 깜짝 놀란 거야. 농민군들의 진격이 범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정부가 제일 잘하는 거 뭐야? 명성하고 제일 잘하는 거. 이쯤 되면 느낌 오죠? 한 번도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 자, 청한테 또 SOS를 칩니다. 자, 이번에도 청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니까 청 군대가 들어오면 누가 따라 들어와? 텐진 조약 있잖아. 그거 뭔데요? 청이 조선에 군사 파병하면 누구도 군사 이끌고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어. 니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거야. 사실 이때 명성황후가 청한테 SOS 칠 때요. 신하들이 말렸대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안 됩니다. 청나라 부르면 안 됩니다. 텐진 조약 때문에 청나라 군대 들어오면 일본 군대도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말렸대. 근데 에이 무슨 일본이 들어와서 청한테 잽이 되겠냐? 이러면서 청나라 불러들입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일본도 따라 들어옵니다. 이 텐진 조약을 내세워서 일본도 군대 가지고 들어와요. 이러니까 농민들이 이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바로 정부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정부야 우리 화해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청나라 일본 들어온 지 막 2, 3일 만에 화약을 맺자고 바로 제안을 해줘요. 농민군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당연한 거지만 죽게 생겼다가 잘 된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청과 일본이 진짜 충돌하게 될 것을 염려한 정부는 부랴부랴 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이고 전주에서 화약을 맺습니다. 이럴 거면 왜 청하고 일본 불러들여 놓고 화약을 맺냐고. 그쵸? 돌아가고 싶죠. 그러나 돌이킬 수 없죠. 이렇게 부랴부랴 급하게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맺어진 게 바로 전주화약입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우리 딱 두 가지만 들어주면 더 이상 전쟁 안 하고 해산할게. 자진 해산할게 합니다. 하나는 바로 집강소 설치입니다. 집강소라는 자치 조직을 전라도 각지에 설치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부에서 파견 나온 관리랑 협조해서 정치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거예요.
전라도 각지야. 전국 각지 아니고 전라도 각지. 다른 하나는요. 이 폐정 개혁안들을 제시해서 이대로 개혁해라 이겁니다. 농민들이 원하던 폐지되어야 할 개혁안들. 폐정 개혁안의 내용이 뭐냐. 자, 오리오리 무슨 오리? 탐관 오리. 이 탐관 오리를 징계하고요. 세금 맘대로 걷지 말자. 관직 매매하지 말고 인재 투명하게 등용해라. 라고요. 이 이외에도 토지, 균 등으로 분배하고 노비 해방, 신분제도 폐지하고 여성의 재가, 재혼을 허락해라 라는 내용이 개혁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는요. 고부에서 시작해서 전주 화약이 맺어질 때까지. 자, 가만히 보니까 성격이 어때? 이 조병각과 같은 나쁜 탐관오리들, 나쁜 봉건 세력들, 불합리한 봉건 시스템에 대해 반대한 거지. 즉 반봉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전주 하양 맺어서 농민군이 해산했잖아. 동학농민군 진압해달라고 청나라 군대 부른 거였는데 이제 필요 없지. 그래서 정부는요. 청과 일본의 군대 철수를 요구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이 일본 놈들이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청일전쟁을 일으켜요. 진짜 황당하죠. 청일전쟁 뭐야? 누구랑 싸운 거야? 청나라랑 일본이랑 둘이 싸웠는데 어디서 싸웠게? 조선에서. 와, 이제 정말 말도 안 나오네.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이러자 동학 농민군들이요. 이제는 이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봉기합니다. 이게 2차 봉기고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로 우금치라는 곳에서 죽창 가지고 이게 우금치 이 치라는 게 언덕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금치가 살짝 언덕인데 언덕 위에 누가 있어? 연발 사격포를 장전하고 있는 일본군, 관군 같이 있고요. 그 밑에 농민들이 이제 죽창 가지고 언덕 올라가는 거야. 게임이 됐을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뿐인 목숨이, 제 인생이 뭐 아깝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너무나 두려웠을 거야. 게임이 안 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가슴 속에는 총알에 맞지 않는 부적을 하나씩 품고 나아갔다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런 말이 떠올라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말도 있죠. 이들은 두렵지만 그들의 꿈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니네한테 지금 뭐 동학 중딩 운동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아닥하고 공부하면 돼. 왜? 엄마가 더 무서우니까 지금 공부해야 돼. 죽창과 따발총. 이 농민군과 일본군 싸움이 안 되죠. 결국 2만여 명의 농민들 가운데서요. 18,000여 명이 다 죽었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총에 맞아 다 죽었어요. 전봉준도 부하의 밀고로 잡혀서 체포되고 그렇게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동학농민운동, 녹두장군 전봉준과 관련된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녹두꽃은 바로 전봉준입니다.
전봉준을 녹두 장군이라고도 하죠. 키가 작아서 녹두 장군 전봉준이라고 불렀어요. 이 녹두꽃이 떨어지면 백성들이 슬퍼한다라는 노래겠죠. 자, 그렇다면 동학농민운동의 의. 자,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났으니 이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그들이 하려고 했던, 그들이 꿈꿨던 세상 뭐였어? 당시 시대 과제였던 반봉건, 반외세의 문제를 정면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운동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동학농민운동은요, 탐관오리의 처벌, 조세 정책의 개혁을 주장한 봉건에 반대하는 반봉건 운동이자 일본의 침략을 우리 손으로 물리치려고 했던 외세 침략에 반대하는 반외세 민족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요, 이후 가보개혁의 일부 반영되기도 합니다. 신분제 폐지, 여성의 재가 이런 거요. 탐구활동, 자료에서 보이는 동학농민운동의 지향점을 보면요. 자료 1, 안에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반봉건적이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 누구야? 외세를 내몰자, 반외세적이죠. 자료 2를 보면요. 일본 오랑캐를 쫓아버리고 정치를 깨끗이 하자, 반외세적이고요. 권세가와 귀족을 없애자, 반봉건적이죠. 따라서 위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바로 반봉건, 반외세의 민족운동이었다. 동학농민운동 과정이 복잡해서 어려운데요. 다시 정리하면요. 자, 배경은요. 삼례 집회, 교조신원운동과 동학박해 중지를 주장하면서 출발했는데, 자, 보은 집회 때는 탐관오리의 처벌과 외세를 배척하자라는 주장이 나타나죠. 구체적인 원인은 바로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서 시작됐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1차 봉기는요. 고부에서 시작해서 황토연, 황룡촌 전투에 승리해서 결국 어디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그러자 정부가 청해 SOS 치고 일본군도 따라 들어와요. 부랴부랴 정부와 농민군이 전주 화약을 맺고요. 농민군들의 주장, 패정개혁안 여기까지가 1차 봉기. 그런데 일본이 안 가고 아예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청일전쟁이 일으키자 2차 봉기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하고 결국 2차 봉기는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동학농민운동 의의가 중요합니다. 바로 봉건체제에 반대하는 반봉건이자 외세에 반대하는 반외세의 민족운동의 성격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이후 가보개혁의 일부 반영된다. 사실 이렇게 어둡고 불행한 역사를 들춰보는 게 달갑지만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부터는요, 더 보기 싫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픈 역사들을 마주해야 될 때가 많이 와요. 그렇다고 꺼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아픈 역사를 아픈 역사대로 보고 그 시기, 그 감정, 그때 그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제 다가올 미래에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나는 여기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시대적 고뇌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아프고 슬픈 역사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동학농민운동 잘 정리해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수고했어요. 안녕.